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 1심 재판 유죄 선고가 나와가지고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좀 그랬는데, 저번에 그 방송으로 전해드릴 때는 이 판결문을 제가 입수하지 못해가지고 좀 분석할 시간이 안 나서 짧게 이 결과만 좀 언급하고 말았어요. 어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이 며칠 사이에 취재를 좀 했습니다. 이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그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한번 좀 같이 보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더 브리핑의 고일석 기자랑 유튜버 빨간아재 우리 기자님 등과 팀을 꾸렸다고 했잖아요. 취재팀 공동으로 꾸렸다고. 그 팀의 첫 성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일석 기자가 먼저 이 부분 문제 제기를 했고,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추가 취재를 해서 증거들을 좀 찾아냈습니다. 네, 역시 힘을 합치니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광고가 있어요. 네, 허재현 TV가 6만 구독자를 돌파하면서 진짜 공익 광고 말고 상업 광고가 들어왔네요. 모두 여러분 덕입니다. 유튜브 이 방송에 편집하고 자막 입히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제가 좀 숨통이 좀 트이게 됐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이라는 회사인데, 혹시 보험 가입 상담 같은 거 믿을 만한 분 좀 찾고 계셨던 분들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광고주님도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현 기자가 믿을 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현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판결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판결문을 찾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판사가 최강욱 대표에게 유죄 선고를 한 이유가 이렇게 써 있어요. 판사가 판결문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가 인턴 조국 아들의 이제 인턴 시간을 9개월간 총 16시간이라고 이제 썼는데, 그거를 이 판사가 이렇게 썼어요. 9개월간 총 16시간이란 표현은 9개월간 매주 2회 매회 8시간 근무했다는 뜻인데, 실제로 그렇게 근무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허위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는요, 조국 아들이 자기 법무사무실에 와서 무슨 정규직 이제 전환 직전에 이제 받는 인턴 프로그램 그런 거를 이수한 게 아니라 그냥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인턴십 그런 거였기 때문에 무슨 정기적으로 하루에 출근해가지고 뭐 매회 8시간 근무하고 뭐 이런 형태의 인턴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9개월간 총 16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어떤 날은 뭐 한두 시간 왔다 가고 어떤 날은 한 30분 왔다 가고 어떤 날은 뭐 한 또 2시간 왔다 가고 이렇게 해서 총 합쳐가지고 16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체험형 인턴 학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판사가 자기 멋대로 9개월간 매주 2회 매회 8시간 근무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가 쓰지도 않은 말을 갖고 그렇게 썼어. 그래서 뭐야 이 판사 이름이 누구냐면 서울중앙지법의 정종건 판사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도 자기가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요거는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인턴은 회사나 기관 따위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에 앞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그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식 채용이 전제되지 않은 완화된 의미의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인턴 활동은 해당 기관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법무법인 사무실을 포함한 어느 기관에서든 단지 12분 동안 머무르며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강욱 대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판사가 지 멋대로 체험형 인턴 확인 같은 거는 별로 없다. 원래 다 정규직 채용하기 직전에 하루 8시간씩 막 근무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다 대부분인데 그렇다면은 9개월간 총 16시간이라는 거는 하루에 결국 출근해서 12분 정도 일하고 집에 갔다라는 거냐.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보도 나온 것만 보면 최강욱 대표가 뭐 좀 실수로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인턴 확인서를 써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루 12분 출근해서 일하는 인턴이 어딨어요 세상에. 에?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그냥 판사 지멋대로의 생각이었던 거고 최강욱 대표는 그렇게 쓰지 않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원래 인턴 확인서는 이렇게 써줬어요. 상기의 학생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에? 근데 왜 판사 멋대로 이 말을 막 바꿔서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체험형 인턴 학습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그래서 이게 매주 2회 오긴 했는데 어떤 때는 30분도 오고 어떤 때는 1시간도 오고 어떤 때는 2시간도 오고 에? 그렇게 해가지고 총 9개월 동안 총 16시간 동안 인턴 업무를 한 건데 이거를 마치 정규직 인턴 정규직 사원 채용하기 직전에 하루 막 8시간씩 근무시키고 하는 그런 인턴 그런 거 한 것처럼 판사가 지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총 16시간이라면 9개월 동안 그럼 하루에 12분 동안 근무했다라는 건 뭐야? 판사가 지멋대로 써놓은 거예요. 아니 왜 판사가 이렇게 지멋대로 해석을 해?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결정적인 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판사는 제가 아까 읽어드렸듯이 무슨 뭐 체험형 인턴 학습 같은 거는 통상적으로 없기 때문에 통상 인턴 활동은 해당 기관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최강욱 법무법인은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저희가 이 고등학생들이 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하는 여러 행사들의 증거들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어렵지 않게 찾아져요.
일단 먼저 이거 보세요. 저희 리포액트에 이제 제가 기사로 이제 띄워놨는데 이거 보세요. 전주지방법원이 2014년에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를 찾아왔습니다. 법원에서. 보세요.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9시에 와가지고 출석 확인한 다음에 그냥 뭐 와서 보호관찰소 뭐 견학도 하고 뭐 법원장 인사말도 듣고 뭐 하고 하면서 한 이틀인가 3일 동안인가 이거 참석해가지고 총 18시간 정도 참여해가지고 인턴십 수료증 요런 거 받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주지방법원만 있느냐? 아니에요. 다른 법원들도 많이 해. 부산지방법원 보세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한 건데 2020년 1월에 체험형 청년 인턴 모집 한다고 이렇게 써있죠. 그죠? 분명히 인턴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수료증까지 수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부터 한 건지 쭉 살펴보니까 2012년부터 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식의 수료증을 발급을 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이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그냥 한 3일간 18시간 정도 참여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한 10시쯤 와가지고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법정 견학하고 재판 연구관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인턴십 수료증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증명서들을 발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료증을. 왜? 대학 입시 때 필요하니까 이런 거 했다고. 그래서 여기 참가한 학생들은 아마 저 고등학생 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이런 수료증도 받았다. 분명히 대학교에 제출한 학생들 많을걸요? 이거 최강욱 대표가 운영한 프로그램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18시간 정도 운영해가지고 그냥 간단한 사무보조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최강욱 대표 앞에서 뭐 이렇게 판결문 읽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그런 거 실습하듯이 해가지고 청년 인턴 실습 같은 것들을 최강욱 대표가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조국 장관 아들한테. 그리고 수료증 같은 걸 써준 거죠. 그래서 조국 장관 아들은 그걸 갖고 대학 입시 때 썼고. 아니 법원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자기들이 체험학습형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왜 최강욱 대표가 하는 것만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최강욱 대표 이 유죄 심지어 징역형이에요. 엄청난 그 중형을 때렸는데 이 정종건 판사 말대로라면 지금 이 부산지방법원장 이런 사람들 다 징역형 지금 선고해야 되겠네. 체험형 학습 이런 거를 왜 해가지고 정식으로 채용도 안 할 거면서 체험학습 인턴십 수료증까지 심지어 발급을 왜 해? 정종건 판사 논리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이 법원들이 왜 이런 걸 운영하냐면 이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 당시에 사회 기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체험학습형 프로그램들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거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 일부를 제가 지금 띄워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정부 출연 연구소도 학생 인턴십, 과학 캠프 등을 다채롭게 개설하여 과학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교육 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그죠? 이런 거 엄청 많다고요. 또 있어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없는 학교를 선정 발표하면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서울 구정고의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걸 갖고 있는 걸 써놨어요. 아니 이것도 단순 체험형 행사인데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용어를 쓴 거예요.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사회 분위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턴십 체험학습형 프로그램을 인턴십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야, 정종건 판사 혼자서만 이런 거를 모르는 건지, 통상 인턴 활동은 기관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조국 아들은 그렇게 안 했다. 그런데 인턴십 수료증을 발급해줬다. 그러니까 징역 2년. 뭐야? 혼자서 왜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증거를 좀 가지고 제가 지금 보도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고일석 기자가 먼저 이 부분 찾아가지고 보도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추가 증거들을 좀 찾아가지고 리포액도 같이 보도를 해놨는데 좀 여기저기 좀 퍼날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최강욱 대표 변호인단에게도 좀 전해주려고요.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의 변호인단이 1심에서 변호를 잘 하긴 했는데 아마 판사가 설마 체험형 이 인턴십 프로그램 각자 다들 운영하는 거를 이해를 설마 못할까? 약간 방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예. 근데 이 판사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각 기관에서 얼마나 많이 이 최강욱 대표가 운영한 것처럼 이 체험학습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들을 많이 하는지 그 증거들을 2심에서 싹 다 제출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심 판사가 이거 1심 판사가 좀 잘 모르고 판결했네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야 판결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네. 그리고 또 판결문을 쭉 보니까요 조국 장관의 이제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좀 최강욱 대표한테 개인 멘토링 수업 받듯이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람에 이 사무실 직원들이 인턴이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정황들이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인 정규 인턴 이런 게 아니니까 체험학습형 인턴 프로그램인데 이게 조국 장관이랑 최강욱 대표랑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좀 부탁을 받고 내 아들 좀 니네 사무실에서 좀 인턴 좀 교육 좀 시켜줘 이렇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냥 혼자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실 직원들도 잘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비록 1인 멘토링이었지만 실제로 운영된 흔적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그 진술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아들이 진술서를 이렇게 썼는데 저는 2017년 1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 및 공휴일을 중심으로 주 3회 정도 법무법인에 여기 이제 출근했는데 출근하면 평균 2시간 정도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했고 그리고 이제 최강욱 변호사도 평균 잡아 주 2회 이상을 만났다. 그러니까 야간이나 이제 이렇게 이제 진술 썼는데 야간이나 이제 공휴일에 보통 이제 나와서 최강욱 대표만 만나고 가고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은 이제 우리 조국 장관 아들을 별로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는 몇몇 진술들이 나왔잖아요. 우리 인턴 얼굴 잘 못 봤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런 이유였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목격자가 있어요. 실제로 조국 장관 아들을 본 사람들이. 여기 재판 이 판결문에 써 있어요. 보면은 이 최강욱 대표와 같은 이제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 남 땡땡 씨는 2017년 초에 저녁 한 7시에서 8시 정도에 다른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서 조국 장관 아들로 생각되는 사람을 2번 본 적 있다. 한 번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 사무실에서 영어로 된 서류를 들고 있는 걸 봤고 나중에 최강욱 대표로부터 조국 장관 아들이었다라고 확인을 받은 적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화장실 가는 모습도 보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 거예요. 또 김땡땡이라는 사무실 직원은 2017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자기한테 최강욱 대표가 조국 아들이 사무실에 온 적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진술을 했더라고요. 또 있어.
최강욱 대표의 그 법률 의뢰인이었던 유아무개 씨는 이렇게 이제 진술한 거예요. 2018년 초에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밤늦게까지 피고인과 함께 회의실에서 사건을 논의했던 적이 있는데, 최강욱 대표가 이 중간중간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거를 봤다. 그래서 최강욱 대표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나중에 최강욱 대표가 자기한테 조국 교수 아들이 지금 사무실에 와 있어요. 종종 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3명이나 있네.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고 간접 목격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 1인 멘토링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사무실 직원들 다 퇴근하거나 주말이나 이런 때 30분, 1시간 또는 2시간씩 랜덤으로.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오진 않았지만 띄엄띄엄 이렇게 본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최강욱 대표가 판결문 같은 거 읽어보게 하고, 자신이 그때 이제 군 관련해서 뭐 불온서적 문제, 군이 막 관리하고 뭐 이런 그 재판 같은 거 담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변론 의견서 읽어보게 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해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멘토링을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좀 학생들 좀 여러 명 뽑아가지고 하는 그런 정규 인턴십 프로그램은 아니고, 약간은 이제 조국 교수 아들을 이제 친분이 있는 지인의 아들이니까 좀 특별하게 이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준 거죠. 뭐 부탁을 받았으니까. 딱 그런 거네. 아무리 봐도. 예, 다 증명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수료증도 발급해주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들 그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이 언론 보도만 보니까 마치 최강욱 대표가 진짜 허위 인턴 발급서를 발급해 준 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네. 판사가 억지 판결을 했어요. 판사가. 에? 참.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상의 인턴십 프로그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청소년 대상 체험학습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보통 학생들 다수를 뽑아가지고 무슨 어떤 기관에서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1인 개인 법무 사무실에서 와가지고 1인 멘토링 한 거니까 통상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와 변호사, 엄마, 아버지 뭐 이렇게 친구를 둔 자녀의 좀 특혜성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조차도 참여 못하는 청소년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거는 그냥 도덕적 판단의 어떤 영역에 있어야 될 사안이지, 이게 무슨 검찰이 이잡듯이 찾아내가지고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중범죄다 이렇게 처벌해야 할 사안입니까? 에? 정종건 판사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윤석열 씨, 당신 주변에 찾아보세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체험학습형 인턴십 프로그램 이런 거 한번 안 하고 대학 들어가는 애들 있는지. 이거 판검사들 자녀들 다 전수조사하면 이런 거 참여해가지고 그냥 불과 한 18시간 정도 최종 참여해놓고는 인턴십 프로그램 확인서 받아가지고 대학때 제출하고 한둘이 아닐걸? 아무튼 고일석 기자가 잘 찾아내셔가지고 우리가 취재 연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체험형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을 하여튼 좀 잘 찾아냈는데, 2심에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변호인단에 그대로 다 전달해 드릴게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니 당연히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설마 유죄 징역형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 진보 언론들도 문제예요. 이게 지금 뭐 열린민주당 대표니까 이게 정당 진영주의에 자기들이 이제 기자들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 판결문 같은 거를 입수해가지고 이잡듯이 보면서 이 판결이 얼마나 문제였는지를 검토를 안 한 거예요. 에? 그냥 중립을 유지하는 게 기자의 저널리즘의 책무라고만 착각하고. 아유 진짜 얘기하다 보면 깁니다. 또 얼마 전에 또 뭐 한겨레 우리 후배들이 또 뭐 사회부장 물러나라, 법조기사 편향적이다 이런 식으로
성명 내고 그랬던데. 그러니까 편향적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것처럼 검찰 편향적이다. 이런 걸 비판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눈치 보느라고 편향적이다. 저랑은 완전 180도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사회부장 물러나라. 막 이런 또 막 성명 쓰고 그랬더라고요. 젊은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답답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있는 기자들이라도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보 언론이 해야 될 역할 계속 해야죠. 뭐. 그래도 여러분이 다행히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이런 또 팀도 꾸리고 취재도 하고 논평도 하고 또 열심히 뛰어다니네요. 자, 앞으로도 정경심 교수가 그러니까 그 재판 받았던 거 과연 공정하게 재판 결과가 나온 게 맞는지 재판 공정성 취재팀을 저희가 꾸렸다고 했죠. 고일석 기자랑 빨간아재님이랑 그리고 아주경제 법조팀이랑 이런 식으로 계속 논의를 좀 해가지고 재판 공정성 검증 계속 해내겠습니다. 네. 자, 이 콘텐츠 좀 여기저기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뵐게요.